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중국인민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면서 어제 시장 추풍 낙엽 장세를 이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 장중에 코스닥은 5%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추가 하락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환율도 요동을 쳤습니다. 이제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1,190원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1,2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3차 인하 단행까지 제기가 되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시장 쉽지 않은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일단은 최근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에 짓눌러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위안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발전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하반기 투자 전략 뭐 국내 대내적으로는 인터넷이랑 핀테크,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그 소비 수혜주에서 다시 한번 차이나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 두 가지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차이나 플레이도 이제 쉽지 않아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될 때 사실 일본 수출 경합도 높았었던 그런 제품들이 피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이 뭐 그런 이슈로 이제 맞물렸었는데 이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그런 이슈로 맞물리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차이나 플레이보다는 사실 뭐 내부적인 신성장 쪽, 뭐 정부 정책 쪽에 맞물려 있는 산업 쪽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조금 뭐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지속적인 하락,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 5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다가 어제 정도에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시현됐습니다. 그 안에서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수혜주, 피해주 찾기가 이제 수혜주를 찾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제 네. 이제 시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 OEM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위안화 그 평가 절하를 놓고 보면은 하나는 이제 중국 소비가 증가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또는 이제 국내 원화가 상승을 하면서 원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환율 수혜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이제 뭐 시장에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까지 나오기에는 시차가 워낙 오래 걸릴 부분들이고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국내 원화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뭐 수혜주를 좀 찾는 것 같은데 어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OEM 의류주들이 좀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수혜도 같이 누리면서 중국 쪽 소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 뭐 이제 그 OEM을 하고 있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수혜주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주로는 지금 중국이랑 수출 경합도가 높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가 약세일 때 뭐 일본 기업들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코멘트가 나왔고 상당히 뭐 주가 수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뭐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에서도 같이 그런 수출 경합도 높은 기업들이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랑 뭐 휴대폰 부품 그리고 석유 제품 그리고 조선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동차주가 뭐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가격적인 전략으로 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 관련주들은 아예 피해야겠고 수혜주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핵심은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중국 소비가 이러한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과연 소비주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중국이 수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좀 더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정책이 위안화 절하 정책이 기존에 이제 변동성만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선택할 만한 종목군들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여전히 빨라지지 않고 제한적이라면
스타일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성장주 일변도에서 아니면 저평가 종목으로 스타일 자체를 시장에 선택하는 종목의 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비중 축소, 현실화하자,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다시 한 번 더 세워봐야 될 텐데 어쨌든 3차 단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악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은. 뭐 사실 한 2주 전부터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보다 좀 방어가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뭐 중국 쪽에서 저런 정책을 펼칠지는 몰랐었고 뚜렷하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뭐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서 뭐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조금 뭐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 오늘 이제 뭐 화장품 코스맥스랑 그다음에 뭐 한콜만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으로 갖고 나온 종목 사실 종목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증시가 방향성이 없고 모멘텀이 없을 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하고 이제 들고 나오는 종목이 NC소프트입니다. 이 앞전에도 뭐 증시 방향성이 없을 때 한 2번 정도 뭐 유망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NC소프트 사실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뭐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여전히 기존 게임들에 대해서 기존 게임에서 현금이 꾸준하게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뭐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맞물려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 흐름을 체크하셔야겠고 그 안에서 유망주로는 NC소프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